현금 가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게 교수님께서도 힘듦을 느끼시나요? 되게 그렇죠. 여유롭게 그걸 기다리시는 줄 알았어요. 뭐 여유롭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네. 또 판 것들도 오르고. 네, 교수님께서 파신 그 종목이 상당히 올랐죠, 또 최근에. 예, 그대로 또 오르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멘토를 모셨습니다. 과거에는 한때 닥터 둠으로 불리기도 하셨는데 아니죠. 닥터 데이터시죠. 경제를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시는 김용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에 가족분들하고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예. 네, 남해로 다녀오셨다고요. 예, 뭐 예. 주중에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 그 4박 5일 여행을 했어요. 처음이요? 예. 아, 정말요? 그래서 예, 그것도 뭐 집사람이 계획하고 예.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회사 경영자 한 분, 뭐 두 부부가 네. 뭐 4박 5일간 모처럼 여행을 즐겼습니다. 와. 해남, 순천, 예. 아주, 여수, 거제, 뭐 곡성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다 왔습니다. 해남 음식 좀 먹고 그랬었습니다. 역시 이제 좀 해안가라서 예. 해산물 위주로 좀 많이 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4박 5일의 여행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텐데 교수님 앞으로 그런 좋은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 가보니까 예. 삶의 균형을 좀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뭐 특히 저 집사람이 많이 좋아해가지고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한 번씩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제 다음번에는 해외도 나가시고 5월에 이제 정말 따뜻한 날씨 연휴 잘 즐기고 오셨는데 교수님, 근데 5월이 이렇게 날씨는 좋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5월이 좀 두려움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5월에는 팔고 떠나라 하는 예. 그런 주식시장의 격언도 존재를 합니다. Sell in May 해야 할까요?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올해 그 주가 전망을 하면서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6월, 8월에는 주가가 특히 이거 미국 주가가 한 10% 정도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조금 비중 줄이고 물론 그 뭐 4분기 내년까지 두고 투자하신 분들은요. 안 줄여서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그 단기 투자하시거나 비중을 그 조절하실 분이 있다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월, 8월에는 제 모델 주가를 제가 예측하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델 대부분 6월, 8월에는 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미 주식을 한번 다 쫙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종목 편성도 좀 다시 좀 구성을 해야 되고요. 예, 사실 뭐 제가 저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거는 저 나름대로 올해 목표 수익률이 있는데 예. 우리 뭐 서 대표님이나 한주진님 뭐 추천한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서 사가지고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이 있죠. 예. 그 목표 수익률을 다 채웠어요. 예. 그 이상으로 냈기 때문에 한번 좀 뭐 제가 예상하는 것도 그 조정이고 예,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도 한번 저 나름대로 재구성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줄여놓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게 교수님께서도 힘듦을 느끼시나요? 되게 그렇죠. 여유롭게 그걸 기다리시는 줄 알았어요. 뭐 여유롭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네. 또 판 것들도 오르고. 네, 교수님께서 파신 그 종목이 상당히 올랐죠, 또 최근에. 예, 그대로 또 오르고 그래서 예. 물론 제가 뭐 아주 고점에서도 팔았어요. 예. 일부는 그랬는데
예, 그래도 또 뭐 오르고 그러니까 또 제가 뭐 6월, 8월에 조정이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여놨는데 또 계속 올라가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아, 교수님도 근데 잘 참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랑 비슷한 사람이시네요. 네, 똑같은 투자자죠. 네. 근데 이 셀린 메이라고 하는 말이 혹시 유래를 아시나요? 그래서 보통 뭐 연초 기대로 올랐다가 예. 기대만큼 뭐 좋지 않으니까 아. 뭐 팔아서 세린메이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과거 통계로 보면은 모든 애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세린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근데 제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그 주식 투자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제가 그 주식 비중을 최근에 줄이는 거는 우선 그 통계적으로 그 HP 필터라고 있는데요. 제가 추세를 구하거든요. 그 추세에서 10% 이상 위로 벗어나면 저는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코스피가 2,570까지 갔을 때 그때 저 줄였는데요. 예, 그때 추세에서 10% 이상 벗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평가하는데 예, 그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한 8%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예. 그게 추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추세에서 2로 벗어났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추세로 밑으로 뭐 5%, 10%, 뭐 5%만 밑으로 벗어나도 주식을 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게 네. 이제 교수님의 원칙이고 기준이니까 그거에 딱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군요. 예. 근데 그게 우연히 이번에 세린메이 뭐 그런 단어하고 일치해가지고 저는 그런 단어가 있는 줄 올해 처음에 알았습니다. 올해 처음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왜 그럴까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월가의 설처럼 떠돌아다니는 말이어가지고요. 뭐 1월부터 4월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5월 달에는 조금 쉬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좀 휴가비를 마련한다고 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저는 되게 자주 들어보셨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거를 또 생각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셨군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사이클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사이클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나왔었던 그래프죠. 뭐 제가 그린 것보다 더 잘 그리셨는데. 네. 저도 어디서 가져왔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이 수업 시간에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시점이 경기 저점이고 경기가 가장 좋은 시점을 경기 고점이라고 하는데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는 때가 경기 확장 국면이고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때가 경기 수축 국면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현재 이 경제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다고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나요? 예, 우선 그 통계청에서 기준 순환이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경기 저점, 정점이 몇 년 몇 월에 쳤느냐. 근데 경기 저점이 2021년 5월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 제가 지금 추정해 보면은 경기 정점이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이 경기 10월. 정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과거 보면은 그 경기 수축 국면이 우리가 그 1971년 11번 경기 순환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수축 국면이 평균 20개월이었었어요. 20개월이요? 이번에도 과거 평균 20개월이 뭐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작년 10월이 경기 정점이었으니까 지금 5월이니까 한 7개월 정도 이제 정점 지나고 수축 국면 초기죠, 초기. 초기군요. 그런데 이 주가라는 거는 저 경기하고 최근에 상당히 좀 사이클이 좀 빨라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경기가 저점이었는데 그런데 주가는 2021년 6월 경기 저점 치고 나서 주가는 정점을 기록하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국면은 의미가 없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때 그 선행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1년 6월이 정점이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살펴봤어요. 교수님께서 이 경기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두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OECD 들어가서 제가 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5월이 고점이었어요. OECD 거는 2021년 5월이 고점이었고요. 우리 통계청 거는 6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저점은
2021년 5월이 경기 저점이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선행지수는 그때 정점을 쳐버렸다는 거죠. 예. 선행지수나 주가는 저렇게 이번에 경기에 선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OECD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를 전망을 해가지고 뭐 주가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그랬는데요. 예, 제가 그 2021년 하반기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OECD가 5월 정점 쳤고요. 예. 제가 예측해 보니까 통계청이 6월 정점 친 거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줄였으면은 참 교수님 덕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3,300이 넘었었으니까요. 2021년 6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3,330 됐었던 근처까지 것 같아요. 갔었어요. 예. 예, 그때 그 모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코스피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제목으로 내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3,300 갔을 때 뭐 4,000 이야기 나왔고 뭐 5,000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5천 그런데- 이야기도 나왔었군요. 예. 4천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 또 5,000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그 2,200 이야기 하니까 예. 뭐 욕 많이 얻어먹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한 면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예. 제목을 그거로 내놔버렸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죠. 게다가 그때 이제 교수님이 닥터 둠으로 등극을 예.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회 건수가 100만 건이 넘었는데 댓글이 전부 여기였대요. 예. 저 미친놈이 어디가 있느냐. 제가 하라는 거 보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시기 아닙니다. 비중 줄여야 됩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그 긍정적으로 주식 비중 좀 늘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린 거는 예. 저게 제가 예측하면은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예. 제가 본 게 3월까지 3월이에요. 그려놨죠. 네, 3월까지 예. 그린 거예요. 4월 걸 하기를 하려면은 OECD가 좀 더 빨리 발표해요. 예. OECD는 두 번째 화요일 날 발표하고요. 그러면 이제 5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예, 하네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는 5월 말에 발표하죠. 그래서 저게 지금 제 모델에 3월로 저점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그 주식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그 드리는데요. 근데 뭐 한 달 정도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계속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조금 변곡점이 생길 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변곡점을 확인을 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저런 예. 걸 미리서 반영하고 지금 올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니까 예. 선행 지수보다 더 예. 선행하는 게 주가 지수니까요.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1월 초에 2,180 그 근처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2,570까지 올라왔는데요. 예. 그런데 올해 그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니까 물론 그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올랐지만은 전기전자 업종 이거 대표적인 경기 관련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철강 업종 이것도 경기 관련 업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20% 이상 작년 말에 비해서 올라버렸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니까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예. 저점에서 5만 원 초반대까지 갔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경기에 둔감하는 뭐 음식료, 예. 예,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전기전자, 뭐 철강 이런 것들이 운수 창고 업종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거는 주가가 미리서 경기 선행지수 저점을 미리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예.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분야가 이때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빠진 분야이기도 했네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저 시기에 2021년 5월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넘었었죠. 예. 예, 그때 그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선행지수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고 뭐 삼성전자 이익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주가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정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저점에서는 좀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5만 원 이전까지 떨어졌다 최근 6만 5천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지수 저점을 삼성전자 주가도 미리서 반영한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한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600만 명 정도 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예. 그 물린 분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예, 저는 뭐 6, 8월 달에는 지금 오르다가 좀 조정을 거치려고 보는데 예. 예,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경제가 나쁘다 그러는데 실물 경기가 굉장히 나쁘죠. 수출도 굉장히 감소하고 뭐 동행지수 아까 경기 순환 보면 수축 국면 초기고 나쁜데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경기를 보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게 그 3월에 그 저점 혹은 4월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는 오르는 국면이죠. 근데 오르다가 중간중간 조정을 보이는데 그런데 저게 오르는데 왜 주가 6, 8월 달에 조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예. 미국에서 좀 충격이 올 것 같아요. 미국의 영향이 있군요. 미국이 예. 지금 경제가 심각해요. 무슨 부채가 폭탄이 터진다 이야기도 나오고 은행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에 이제 인수합병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네 번째 큰 은행이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되게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은행들 뭐 중소형 파산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예, 특히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고점에서 15% 떨어졌고 상업용 사무실은 거의 25%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그 중소형 은행들 대출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63%나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인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 상업용 부동산 하락하면서 중소형 은행은 앞으로도 더 어려질 것이다. 물론 대형 은행은 괜찮으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미국 정부 부채죠. 예. 어제 엘렌 미 재무장관이 미 그 공화당 뭐 하원들한테 그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예.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빨리 부채 상한도 안 올려주면은 당장 6월부터 부도난다. 그만큼 미국 국가 부채가 많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그래도 소비랑 고용 측면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제 꺾일 걸로 보시는 예. 거죠?